안녕하세요, 본드렁입니다. 자, 제목을 박나래, 조진우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정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좀 뭐 완전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어떤 흐름성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켭니다. 자, 일단 박나래 이제 여파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니 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 뉴스에 입 짧은 햇님, 이제 먹방 유튜버죠. 굉장히 많은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TVN의 놀라운 토요일인가요? 놀토. 그래서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박나래 사건의 여파로 이런저런 연예인들 혹은 유명인들이 이제 소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박나래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지금 의혹이 나타나는 게 이제 횡령도 있고 이제 좀 갑질 의혹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소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또 있냐고 하면은 좀 상당히 좀 주저스러운데, 아까 성매매 이제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게 있다라고 이제 박나래 의혹에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그 문제점들이 올라오고 올 테고, 지금 박나래 매니저가 일을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부러 이제 증거를 남기진 않았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악심을 품고 그런 것 같진 않았는데, 박나래는 이제 악심을 품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믿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몰고 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정황상 이 매니저는 이제 그 소속 연예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어떤 자료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들이 이제 본인의 목을 조여오고 본인의 발등을 찍는 아주 전대미문의 일에 들어갈 것 같고,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땐 박나래가 제가 중간에 박근혜라고 몇 번 한 것 같은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엇나갔습니다. 박나래가 제가 볼 때는 법무법인에 대응을 하는 것 측면에서 굉장히 자충수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무당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박나래에 대해서 지금도 박근혜 할 뻔했어. 박나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점괘를 올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고 흥미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박나래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그 변호사에게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딱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거와 박나래가 알고 있는 거가 상당히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매니저들이 그 매니저가 일 잘하는 매니저가 엄청난 것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간에 아마 타협하거나 이제 협의 볼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있고, 변호사가 합의 보라고 아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박나래가 이제 사고 친 게 워낙 많아서 이게 점점 뭐 수면 위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박나래의 거짓말이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게 막을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복귀를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똥꼬쇼를 많이 해야 되는, 몇 년간 굉장히 똥꼬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자, 우리 조진웅을 보자면은 일단은 뭐 죄질이 더 무겁죠, 박나래보다는. 자, 강도와 강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폭행 사건에 여러 개 연루되었고,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 또 조진욱 씨의 어떤 사건의 그걸 보면서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굉장히 또 일단은 뭐 죄질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뭐 이거는 뭐 성공적인 교화 사례고 어릴 때 한 거를 이렇게 묻어둬야 된다. 그것도 논리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조진웅 씨가 그 사회에 매장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조진웅이 연예인을 스스로 은퇴를 하는 게 왜 그가 또 2차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뭐 본인의 사업을 하셔도 되고, 뭐 연예 관련 비즈니스를 하셔도 되는 거고, 뭐 기획사를 차리셔도 되고, 대중에 노출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더라도 아무도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TV에 나와야 되고 굳이 영화에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제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 같고, 글쎄, 이제 한쪽에 이제 지지를 얻어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영화에 나오고 해서 이제 뭐 감독 영화판은 어차피 좌파판이니까 한다고 해서 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뭐 한쪽에 극렬한 여전히 이제 비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뭐 좋은 배우감이다라고 보여지긴 힘드는 거고, 그리고 이병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약간의 본인의 스캔들이나 개인의 일탈이라는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이병헌이 그래도 지금 약간 연기의 신이다. 뭐 영화판에서도 계속 불려주고 예능에서도 불려주고 아직까지는 대중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건 뭐냐면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연기에 대해 굉장히 탁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이 조금 눈 감아주는 측면이 있는데, 조진웅이 뭐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특별하게 특출나게 한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감독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복귀는 할 시도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 흥행이 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다지 뭐 이렇게 앞길이 배우로서는 창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냥 연예계 쪽이 좋으면 연예 관련 본인이 기획사를 하시던가 산업을 하시던가 뭐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 보고 완전히 너는 이 손을 놔라,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구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이 사생의 반은 좌파니까요. 본인네들이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랑 뭐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동안 뭐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런 뭐 주장,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캠페인이라 그래, 캠페인이 나왔잖아요. 조진웅은 이순신이다라는 아주 개 씹소리를 아주 하는 그런 작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죠. 자, 그리고 보면서 대통령의 또 이제 환빠 논쟁을 보면서 또 조금 놀랬는데, 대통령이 너무 그런 디테일한 건 사안에까지 본인의 역사관이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환단고기는 저도 무당인데 저는 환단고기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환단고기가 나온 말이 진실이 되려면 유물적이라든지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만주나 한반도 인구가 그만큼 있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환빠 논쟁에 대해서 바로 신년운세를 가야 되는데 환빠 논쟁까지 다루고 신년운세를 가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진웅 씨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웃기는 일이 많이 발생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그 무렵에 요 사건들이 터지는 무렵에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제 그 폐기에 관한 이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아마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기가 되거나 이제 상당 부분 무력화된다고 하면 아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거다. 나는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움직여진다면 나는 시위에 나갈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선진국도 보더라도 어떤 나라는 뭐 간첩법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는 게 있고, 뭐 미국은 더 말할 틈도 없고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에서도 이런 약간 간첩법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국가 제도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반중국 하더라도 지금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간첩행위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산업 스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안보란 말이에요. 여러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보안법을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이제 락을 걸어놓고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폐기한다 그러면은 꼭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아마 굉장히 삽질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해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기관이 이제 굉장히 무력화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서는 아마 이 정권이 아마 도로 아미타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일종의 개혁, 나름대로의 개혁 조치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상당히 또 본인네들이 자충수를 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 이게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뭔가 꺼내두고 아닌 것 같으면 싹 빼놔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안 발의하고 혹은 시행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냐면은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변동성이 작지만 조금씩 바뀌려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 구매에 맞는 개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굉장히 이제 무력화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제 법안도 이제 제출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아마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정책적인 거는 뭐 민주당이 좌파든 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뭐 그래서 뭐 세금을 뭐 팡팡 쓰던 환율이 2,000원이 되든 뭐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저는 뭐 먹고 살만 하니까요.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를 건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뛰쳐나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이제 환빠 논쟁에 대해서 다시 또 방송을 올려드려 거고, 보여드려 이제 1년기도 이제 접수받고 이제 그러고 2차 홍수매기 신청 받습니다. 1차는 이제 마감됐고요. 이제 동지 할 거고, 2차는 이제 정월대보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 바라겠고, 1차에 하셨던 분들이 2차에 안 하셔도 되고, 1차 하셨던 분들 중에서 1년기도 하실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방생기도도 같이, 1년기도 하신 분들은 이제 방생기도 같이 이제 올해 봄, 가을로 이제 2번 할 건데, 같이 이제 포함되는 거다. 방생기도 여러분도 이제 많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제 다음 주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